예도입니다. 오늘은 두 번째 인간의 조건 강좌 이어갑니다. 여러분, 오늘의 주제는 공적인 공간과 사적인 영역, 이런 주제인데요. 독일어로 한나 아렌트는 인간의 조건의 제 2장의 제목을 Der Raum des Öffentlichen und der Bereich des Privaten 이렇게 나갑니다. 이게 뭔가 하면 공적인 것의 공간과 사적인 것의 영역 이렇게 나가요. 그러니까 공적인 것은 공간이라는 라움이라는 단어를 쓰고 사적인 것은 베라이히 영역이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영역본은 영어 독일어 다가 원서죠, 그죠? 이 작품은. 그래서 영어본은 어떤 것인지 예도가 참 들여다봐야 되는데, 일단 예도는 독일어로 읽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의 주제는 아렌트가 공적인 것의 영역과 공간과 사적인 것의 영역이 어떤 방식으로 나타났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다루는데, 공적인 게 뭐예요? 공적인 거는 항상 아렌트의 이 인간의 조건의 사유를 여러분들이 이해하려고 하면은 고대 그리스 철학에서 나타나는 폴리스와 가정의 영역을 여러분들이 알아요. 그게 예도가 첫 번째 한나 아렌트의 강좌에서 이미 한 것처럼 활동적인 삶을 이야기하면서 노동과 작업과 그 다음에 행위의 개념, 이런 것들이 어떤 연관을 맺고 있는지, 그죠? 예도가 이미 이야기하면서 고대 그리스의 폴리스에서의, 그죠? 그 자유로운 그러한 정치적인 토론을 이야기했고요. 그 다음에 생계를 책임지는, 그죠? 그런 영역을 가정의 영역으로 이야기했어. 그러니까 이 장에서도 이러한 고대 그리스에서 나타난 가정과 폴리스의 대비적 관계를 통하여 사적 영역과 공적 영역을 나누고, 그 다음에 Die Entstehung der Gesellschaft, 사회의 발생이 나타나 근대로 오면서 이제 요런,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고대 그리스의 토대를 두고 근대에 어떻게 이런 사적 영역과 공적 영역이 뒤섞이게 되었는지, 이런 걸 비판적으로 분석한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게 고대 그리스 철학에서 나타나는 이 가정과 그 다음에 생계를 책임지는 가정의 영역과 그 다음에 폴리스의 영역을 여러분들이 존재론적으로 확실히 꿰뚫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왜 아리스토텔레스가 인간을 정치적 동물이라고 했는지 압니다. 이때의 이 정치적 동물은 폴리스를 가리키는 거예요, 여러분. 정치적 동물은 고대 그리스에서는 결코 생계를 책임지는, 그리고 생계에 중점을 둔 그러한 가정에서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걸 필연성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Notwendigkeit, 아렌트에게서 이 필연성은 무조건적으로, 그죠? 노동과 작업에 집중하는 직장과 가정에 매여 있는 이 영역에서는 예속을 나타내는 거예요. 자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먹고 사는 것을 위하여 노동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또한 생활을 위하여 작업을 해야 되는,
그래서 폴리스 바깥에 있는 영역은 노예와 이방인의 영역이었어요. 여성들의 영역이었고. 그러니까 이 영역에서는 결코 자유롭게 토론할 수 있는 그런 정치적 행위가 불가능했던 영역이었던 거야. 그러니까 아리스토텔레스한테서 좋은 삶은, 그죠? 철저하게 폴리스에서 나타나는 자유로운, 그러한 토론을 통한 정치적 행위를 가리키고 있었던 거야. 질적으로 다른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정치적 동물이라는 건 뭐, 인간은 정치적 동물이라고 할 때는 인간은 언어를 통하여, 그죠? 언어를 통하여 타인을 설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라고 하는 건 다른 게 아니라 타자들과 더불어서 산다라는 거는 동물도 하는 거야, 그죠? 동물도 다른 동물들과 군집을 이루고 살아가잖아. 그래서 이거는 가정경제를 책임지는 폴리스 바깥의 영역에서도 타인들과 더불어서 살아가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타자를 전제하는 이러한 것은 확실히 정치적 동물인 인간과도 관계되어 있지만은 이것은 꼭 폴리스에만 적용되는 게 아닙니다. 그 폴리스에서 나타나는 정치적 동물의 개념은 언어를 통한 자유로운 토론이라는 개념이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언어를 통하여, 그죠? 고대 그리스에서는 언어와 사유와 행위의 관계에서 사유는 언어에 복속되는 거였어. 그러니까 사유를 한다라는 거는 언어를 통해서만 가능했고, 그래서 언어가 가장 앞선 개념이었어. 그래서 사유는 2차적인 개념이었고, 또 중요한 행위의 개념 역시도 고대 폴리스에서는 언어에 기속되는 거였어. 왜? 정치적 동물인 폴리스의 인간들은, 그죠? 전부 다가 언어로 설득하는 행위가 바로 정치의 가장 중요한 개념이라고 생각했거든. 그런데 폴리스 바깥에서 나타나는 어떤 폭력이라든지, 그 다음에 또한 노동과 작업이 지배하는 그러한 가정경제나 직장경제에서는 뭐야? 이러한 언어가 중요한, 로고스가 중요한 영역이 아닌가요? 거기에서는 폭력도 허용되는 거예요. 그죠? 노예들에게 폭력을 하잖아. 그러니까 결국은 이러한 경제적인 인간이 살아가기 위해서 노동을 하고, 그 다음에 생활을 위하여 작업을 하는 이런 모든 행위들은 거기에는 언제나, 그죠? 폭력과 그 다음에 비관용이 허용되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영역 말고 폴리스에서는 언제나 동일한 동료들과의 어떤 관계 안에서 자기 자신의 탁월함을 드러내고 타인을 설득하고, 그죠? 그럼으로써 여기서 이제 이 탁월함, 아랫대라는 개념이에요. 아랫대. 여러분, 이것만 갖고도 강좌를 하루 종일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폴리스에는 자유와 평등이 있었어. 그런데 이 자유와 평등은 결코, 그죠? 결코 근대의 프랑스 혁명을 통하여 일어났던 그런 평등이 아닌가. 그게 아니라 다른 동료에게 자기 자신의 탁월함, 아랫대를 드러냄을 통하여 자기 자신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자유. 그리고 또 타인은
이 나에게 또한 그 타자의 아랫대를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자유. 이런 것들이 평등이었어. 그 개념이 달랐다라는 거. 그러니까 고대 그리스 사회에서 폴리스에서는 자유와 평등의 개념은 근대에 사용되는 개념과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래서 공적인 영역은 뭐예요? 공적인 공간은 바로 폴리스였고, 고대 그리스에서는 사적인 영역은 바로 가정경제였다. 이런 걸 토대로 해야 여러분들이 이제 이해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정치적 동물의 가장 핵심적인 거는 로고스를, 나의 행위를 로고스에 맞출 수 있는, 그래서 타인에게 나의 아랫대를 드러냄을 통하여 서로의 아랫대를 비교함을 통하여 토론을 통하여, 그죠? 더 나은 그러한 좋은 삶을 기획할 수 있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러한 정치적 동물로서의 인간은 오직 폴리스에서만 가능했던 거야. 이게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에 그대로 나타나, 여러분. 그러니까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이 명료했어. 그래서 경제라는, 에코노미라고 하는 경제라는 말은 고대 그리스에서는 폴리스의 영역이 아닙니다. 폴리스는 오직 정치적 영역이었고, 가정과 직장이 바로 가정이라고 하는 어떤 그 운영의 방식에서 경제란 말이 나오잖아, 그죠? 그런데 이 경제의 영역은 철저히, 그죠? 가정의 영역이었어. 공적인 영역은 언제나 정치적 영역. 그래서 이런 정치적 행위는 오직 로고스를 통하여 타인을 설득하는, 그래서 자유로운 토론이 허용되었던 거야. 그래서 폴리스의 이러한 중요한 정치적 동물로서의 인간의 삶, 그리고 활동적 삶은 제국주의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죠? 폭력을 허용하지 않아. 그리고 또한 지배를 허용하지 않아. 생계로부터 완전한 자유가 일어나는 그러한 곳이에요. 완전히 다른 곳이야. 이게 바로 고대 그리스에서 공적인 것의 영역이었어. 그런데 로마는 이러한 공적인 것의 공간에서 나타나는 그러한 정치적인 것을 로마는 바로 사회적인 것으로 뒤섞어버렸어. 이때부터 이제 공적인 폴리스 안에서 나타나는 정치적 동물은 사회적 동물로, 이것은 세네카가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치적 동물을 사회적 동물로 해석하면서, 그죠? 나타나는 현상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때부터 이제 이 공적인 것의 공간이, 영역이 점점 사회의 영역으로 변화되어 갔고, 사적인 것의 영역도 로마와 중세를 지나면서 점점 공론화되어 갔어. 그러면서 근대의 사회라는 개념이 나타나면서 사적인 영역과 공적인 그러한 명료한 고대 그리스의 구분은 사라지게 됐어요. 그래서 공적, 사적 영역 말고 제3의 지대가 나타나는데, 그게 바로 사회야. 게젤샤프트야. 이 사회는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인간을 평준화하는 그런 영역입니다. 여기는 하이데거가 나타나.
평균적 인간을 요청하는 그러한 영역이 사회인 거예요. 그죠?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용기의 개념이 로마 정치적인 이런 영역이었던 폴리스의 영역이 로마를 통하여 사회로 변하면서, 그죠? 사회적인 것으로 변하면서 점점 이 영역은 이러한 정치적인 토론의, 자유로운 토론의 그러한 뜻을 점점 잃어가게 됐어. 그 이유는 바로 아리스토텔레스가 용기의 미덕을 가장 소중히 여겼는데, 그 용기라는 것을 점점 잃게 된 거야. 그래서 근대로 오면서 아예 없어져 버려. 왜 용기가 중요했던지 알아요? 용기는 이러한 가정경제의 필연성으로부터 자기의 생명을 던질 수 있는 그런 자만이 폴리스로의 어떤 그런 자유를 획득할 수 있다고 봤거든. 그러니까 좋은 삶을 영위하는 것은 바로 폴리스의 평등과 자유의 영역이었는데, 이 공적 영역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자기의 생명조차도 아까워하지 않는 용기가 있어야 된다고 봤던 거야, 여러분. 응? 그래서 이 용기가 이제 로마 시대와 중세와 근대로 오면서 그 미덕이 점점 사라져 버리게 된 거야, 여러분. 완전히 사라져 버렸다고. 응? 그러면서 이제 근대로 들어오면서 사회라는 개념입니다. 게젤샤프트. 사회는 공적 영역을 침입하고 사적 영역을 침입하여 완전히 인간을 평준화시켰다. 이게 이 근대가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대 그리스의 공적 영역이었던 폴리스의 개념과 사적 영역이었던 가정경제의 개념만 봐도 근대로 오면서는 여러분들 봐봐. 사회가 발생하면서 이제 경제의 개념도 가정에서 공적인 걸로 변해버려. 그죠? 여러분들이 정치 경제 아니면 사회 경제 이런 말만 들어봐봐. 경제는 이제 가정의 어떤 것을 운용하는 개념이 아니라 이제는 사회의 공적인 영역으로 나타나게 됐고, 사회의 고대 그리스의 폴리스에서 사용되었던 그런 공적인 것은 이제 사회의 어떤 기준에 따라서 점점 사라지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사적인 것도 변질되게 됐어요. 사적인 것도 이제는 사회라고 하는 공적인 것에 맞추어서 사적인 것이 돼버린 거예요. 이런 방식으로 한나 아렌트는 고대 그리스의 어떤 것들을 스탠다드로 놓고 근대가 이런 것들을 어떻게 바꾸어 나갔으며 여기에서 나타나는 소중한 고대 그리스의 인간을 위한 진정한 인간성을 회복할 수 있는 그런 공적인 영역을 근대의 사회가 어떻게 점점 잠식해 들어가면서 오늘날의 모습으로 점점 변해왔는지를 분석해 가는 거야. 그게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게 이 고대 그리스에서 나타나는 공적인 영역인 폴리스와 사적인 영역인 가정의 개념을 여러분들이 확실히 깨뚫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응? 그래서 사회는 뭘 요구해요? 사회는 공적인 거에 돼버린 거야. 그러니까 고대 폴리스의 의미가 아닌 근대의 사회는 뭐야? 정치와 경제와 그 다음에 모든 것들이
어떤 가장 강력한 국가에 의해서 다스려지는 영역으로 변질된 거야. 그죠? 그러니까 근대로 오면서 사회의 가장 강력한 그러한 공동체인 국가가 그죠? 나타나게 되고, 이 국가의 시스템이 사회를 지배하게 된 거야. 그러니까 개인의 어떤 사적인 것은 고대 그리스의 가정의 영역이 아니라 이런 사회적인 것과의 대비 속에서 사적인 걸로 변화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근대에서 핵심적인 거는 바로 여러분 경제학이라는 용어와 통계학의 용어를 한번 이 두 개만 갖고도 여러분들은 이 근대의 사회가 얼마나 개인을 폭력적으로 다스리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죠? 경제학의 중요한 게 뭐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경제를 이런 방식으로 운용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어떤, 평준화가 들어있는 거예요. 통계학도 마찬가지예요. 통계학은 인구조사가 들어가야 되고, 그죠? 그 수학적 계산을 통하여 개인의 어떤 그러한 자유와 개인의 어떤 그러한 인간성을 재단해버리는 거야. 그게 경제학과 사회학은 결국은 사회과학으로 되는데, 이 사회과학에서의 공적인 영역, 곧 사회는 이러한 폴리스의 자유로운 토론과 아랫대의 개념과 그 다음에 또한 인간의 본래적인 어떤 그러한 자유의 개념과 이런 것들을 전부 다 평준화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이 하이데거 냄새 나죠. 드루히 슈니틀리히카이트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러한 개인에 대한 사회의 폭력을 가장 빨리 발견한 게 바로 루소였어요. 루소의 사회계약론. 그게 또 다른 작품들이에요. 루소는 이 사회가 바로 이 개인을 지배하고 통제하고 평준화시키고 개인의 정치적 행위를, 그죠? 어떤 특정한 틀에 맞추어서 특정한 사회가 요구하는 그러한 보편 담론에 맞추어서 개인이 행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알게 모르게 지배하는 그런 영역이란, 그게 바로 사회예요. 그러니까 사회는 개인의 자유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사회는 개인을 평준화시키는 거예요. 사회에는 룰이 있는 거야. 그죠? 그 룰에 따라서 개인을 평균적 인간으로 만들어가는 그런 개념이었다. 오히려 사적인 영역은 행복한 영역이었어요. 그래서 프랑스인들은 작은 행복을 작은 아파트의 방이라든지 또는 개나 고양이라든지 자기의 방에 호젓한 어떤 그러한 분위기 속에서 작은 행복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적인 것은 그죠? 어느 정도 이제는 고대에서 사용했던 그런 가정의 개념으로부터 완전히 다른 사적인 것이 돼버린 거예요. 그게 사회적인 이러한 평균적 인간을 요청하는 곳으로부터 벗어나 있는 영역이 사적인 게 되는 거예요. 근대로 오면서. 그래서 루소는 이러한 사회적인 것의 폭력이, 그죠? 이런 개인의 영역을 침해하는 것을 상당히 두려워했던 자예요. 물론 그가 사회계약을 이야기하지만. 그래서 루소를 엄청 한나 아렌트가, 그죠? 근대의 이러한 사회의 개념에 저항한 철학자로서 언급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사회의 발생은
이러한 개인의 인간성을 평준화시키는 것에 기준을 맞춘 거예요. 그게 바로 과학과의, 사회과학과의 조화를 통하여 사회는 점점 더 견고해졌던 거야, 여러분. 그러니까 사회는 고대 그리스의 공적인 것에 폴리스 개념도 침입해서 취하고 사적인 영역이었던 가정도 공론화시키는 그런 폭력을 통하여 사회는 이제 국가를 통하여, 그죠? 나타나게 된 거예요. 이런 방식으로 공적인 것과 사적인 것이 나타나게 되고, 그 다음에 뒤섞이면서 사회의 발생이 일어났던 거예요. 재미있죠? 이런 방식으로 변화가 나타났던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사회는, 그죠? 사회는 인격도 없고, 거기는 특정 방식의 인격이 특정한 획일적 행위를 하도록 강요하고, 그죠? 그 규칙에 맞추지 않으면 비정상적인 인간으로 취급하고, 그래서 그러한 공적인 영역은 점점 강력한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또한 과학과의 어떤 결혼을 통하여 이 사회의 공적 영역은 점점 강력한 힘을 얻게 되었고, 이제 사법과 모든 걸 다 소유하게 되면서 국가의 힘으로 나타나게 된 게 바로 사회의 영역인 거예요. 응? 이를 통하여 점점 인간은, 거죠. 응? 그러니까 고대 그리스에서는 사적인 것에 경제가 나타나는데, 이런 가정의 영역이 점점 사회로 공론화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경제까지도 국가와 사회가 통제하는 방식으로 나가게 됐던 거예요. 응? 소유의 개념도 고대 그리스에서는 특정 영역에서 어떤 자리를 통하여 자기 자신이 정치적인 행위를 할 수 있는 공간의 뜻, 지위의 뜻을 갖고 있었는데, 이 소유는 이제 개인에게로 개인의 어떤 부를 축적하는 방식으로 나타나게 된 거예요. 그게 노동이 해방되고 분업화가 일어나면서 이제 자본주의 사회가 강력하게 발달하게 되는데, 이것은 점점 고대 그리스의 공적인 영역인 폴리스의 그러한 정치적 자유의 개념을 점점 침식하게 됩니다. 이 경제의 사적인 영역도, 그죠? 가정에서 나타났는데 고대 그리스에서는 이게 사회로 가게 되면서 이제 사회가 이 경제까지도 통제하게 됐던 거예요. 원래 프리바트, 사적이라는 뜻은 결여적 의미였어요. 박탈적 의미였어. 그런데 이게 왜 박탈적 의미를 가졌는가 하면은, 고대 그리스에서는 공적인 공론의 장에 참여하지 못하는 노예와 이방인들에게 사용되었던, 그래서 가정과 직장의 경제에만 활동하는 이런 자들에게 바로 사적이라는 단어를 썼거든. 그러니까 사적이라는 거는 상당히 박탈적인 의미였어. 이 말은 사적인 영역에 있는 노예와 이방인은 공적인 공론의 장인 폴리스에 참여하지 못했다는 거야. 결국 고대 그리스에서 법률 역시도 이러한 폴리스의 테두리를 확고히 하는 방식으로 정해져 있었어요. 근데 이런 사적인 것이 이제는 근대로 오면서 사회적인 것하고 바뀌게 돼. 응?
이런 자본주의에 대항하여 이런 사유화, 공적인 것을 사유재산으로 만든다라고 하는 이런 것 역시도 사적인 것이 어떤 방식으로 그 근대에는 변해갔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고대 그리스에서는 소유라는 개념, 베지츠라는 개념은 결코 부를 의미하지 않았어. 라이히툼을 의미하지 않았어. 고대 그리스에서 노예와 그 다음에 이방인과 폴리스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노동자들 역시도 부자가 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러한 폴리스에서 갖고 있는 정치적 발언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자기의 자리, 토포스로서의 소유의 개념은 못 가졌어요. 그러니까 이런 소유가 근대로 오면서는 자본주의와 결탁하면서 이 소유는 이제 공적인 것에서 완전히 사적인 사유의 개념으로 나타나게 됐고, 이런 근대에서 사용하는 부는 바로 소유와 일치하게 됐고, 고대 그리스는 분리되어 있었죠. 그 다음에 가난은 뭐예요? 무소유와 일치하게 됐던 거예요. 그러게 재산이 많느냐 적느냐에 따라서 그 소유의 개념이 바뀌게 됐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노동의 해방과 더불어서 분업화가 일어난 결과물로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근대는 고대 그리스 사회와 비교해 볼 때는 완전히 다른 길을 가게 된 거야, 여러분. 그래서 점점 폴리스의 자유와 평등의 개념 역시도, 그죠? 달라지게 되고, 그 다음에 가정의 사적 경제의 영역도 이젠 공적인 것 안에서 특정한 소유물을 많이 가진 개인을 의미하게 됐다라는 거. 점점 이러한 노동의 해방과 자본주의의 발달과 분업화의 현상은 점점 인간을 직업적인 것으로 만들어 갔고, 이런 것들은 고대 그리스의 인간상의 관점에서 볼 때는 박탈적 의미가 강한 그런 인간화로 나타나게 됐다라는. 그래서 인간은 사회에서 뭐에 따라서 재단되는가 하면 그의 직업이 뭐냐, 그가 어떤 노동을 하느냐, 그가 어떤 분업에 속해서 직업을 갖고 있느냐, 여기에 따라서 인간은 사회의 구조 안에서, 그죠? 부속품으로 전락하게 됐어요. 그래서 점점 공적인 것을 지배하는 그 개념이 바로 사회의 개념이 됐던 거예요. 그게 이 게젤샤프트의 개념은 점점 폭력성을 가해서 개인의 자유와 평등과 개인의 진정한 인간성을 점점 더 상품화, 규격화시키고 평준화시켰던 거야. 이러한 현상에 깨탄한 게 바로 루소였어요, 여러분. 그래서 고대 그리스의 사적인 개념이 변질되어서 이제 근대로 오게 되면은, 근대와 현대로 오게 되면은 이 사적인 것은 이런 사회적 폭력으로부터 물러나 있는 개인의 어떤 공간을 의미하게 됐다. 그죠? 그래서 점점 근대로 오면서 이런 사적인 것과 공적인 것은 고대 그리스의 개념에서 점점 다른 방식으로 변질되어 갔고, 이 사적인 고대 그리스의 가정은 로마와 중세를 거치면서 점점 공적인 영역으로 변하면서 이제는 근대에서는 사회가 바로 가정경제를 통제하는 방식으로 나가게 됐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서 인간들 역시도, 그죠?
규격화되고, 그래서 마르크스가 괜히 나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자본주의 사회에 점점 공적인 것과 사적인 영역의 침식을 통하여 마르크스는 이러한 사유재산에 대한 금지를 이야기하게 되고, 그죠? 결코 인간은 개인적으로 어떤 공적인 것을 소유할 수 없다라는 데까지 나가게 됐다라는 것. 이런 현상들 역시도 근대가 얼마나 철저하게 사회의 출현과 더불어서 공적인 것과 사적인 고대 그리스의 영역과 공간을 침입하게 되었는지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삶은, 인간의 활동적 삶은 점점 이 사회의 강력한 힘에 의하여 지배되게 되었고, 이제는 기껏해야 사적인 것은 아파트 안에서의 작은 공간, 애완동물, 그 다음에 그가 소소하게 가질 수 있는 어떤 자유로운 시간, 여가 시간 정도로 퇴색되게 됐다. 이런 것들을 이제 2장에서 그죠? 분석하는 거야. 한나 아렌트. 그러니까 정치적 동물이냐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냐 할 때에 사실 고대 그리스에서는 이 정치적 동물의 방점이 있었고, 그것은 바로 자유로운 토론과 로고스에 맞출 수 있는 행위, 그 다음에 타인을 설득할 수 있는 언어에 민감한 그러한 어떤 영역을 의미했다고 한다면, 이것이 점점 변하여 사회의 출현과 더불어서 이런 것들은 이제 자본주의와 결탁하면서, 그죠? 완전한 개인의 어떤 그런 것들을 통제하는 통제사회로 나가게 됐다. 그래서 사회는요, 근대로 오면서 이 사회의 개념은 아주 개인을 평준화시키는, 표준화시키고 규격화시키고, 그리고 이것을 통하여 지배권을 행사하는, 군주들은 대놓고 지배를 하지만은 이건 관료제와 같이, 그죠? 마치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저절로 지배되는 방식으로 나가게 됐다. 이런 폐해가 근대가 발달하고 과학이 발달하면서 공적인 것과 사적인 것은 사회와 더불어서 이런 방식으로 변화해 갔고, 이런 것들은 이제 인간의 활동적인 삶을 점점 기계적인 삶, 그 다음에 불행한 삶, 인간의 인간성을 점점 침식해 들어가는 방식으로 변질돼 갔다라는 것. 그래서 국가와 사회는 법을 통하여 이제는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있는 그런 것으로 나타났다라는 것. 그래서 폴리스에서는요, 인간의 이런 규격화를 허용하지 않았어요. 고대 폴리스에서는 그래서 인구의 제한을 뒀던 거예요. 이게 사람이 많아지면은 특정한 아랫대를 타인에게 보여줄 수 있는, 탁월함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자유로운 설득과 토론이 불가능하게 되거든. 그런데 근대는 이런 것들이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단순히 어떤 대중만이 존재하는, 이거 완전 하이데거 연상시킵니다, 여러분. 그죠? 다스만, 그러니까 뭐예요? 근대의 사회는, 거기에서는 어떤 인격적인 개인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거기는 그 사회의 기준에 맞출 수 있는 그러한 세인을 원하는 거야. 응? 인격도 없고,
그 중성화된 인간, 그냥 평균적 인간, 표준화된 인간, 규격화된 인간, 그래서 공적 영역에서야 현실성을 획득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들은 단순히 이 사회의 집단적 공동체에 맞추어서 살아가는 그런 평균적 인간으로 전락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죠? 이런 것들은 이제 아리스토텔레스의 사랑의 개념을 통하여 극복되어야 되는 그런 과제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 여러분. 개인과 개인 사이에는 공동체라는 끈이 있지만은 사회의 권력은 그 개인 간의 어떤 관계의 끈을, 그죠? 고대 폴리스에서는 자유로운 토론을 통하여 서로에게 아랫대를 드러내는 그런 자유가 있었는데, 근대 사회에는 이런 개인의 관계를 단절시켜 놓고 그것을 그 사이를 지배하면서 이 공동체를 하나로 묶는 듯한 그러한 외관을 취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근대 사회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현대로 오는 20세기로 오는 과학에 발달한 그런 근대의 사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그래서 공동체도 그죠? 이 사회 공동체, 계절 샤프트의 공동체는 뭐야? 그런 고대 그리스의 폴리스의 개념은 하나도 없는 거야, 이제. 모든 것을 국가를 통하여, 대중을 지배하고, 통제할 수 있는. 그리고 법률의 장악을 통하여, 과학의 장악과 모든 장악을 통하여 개인을 규격화시키는 것에, 그래서 사회에 나가면 개인은 뭐야? 직업인인 거예요. 오늘날도 그래요, 여러분. 현대사회. 직업에 따라서 그 사람이 규격이 정해지는 거야. 그 사람이 인격이라든지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사랑과 우정 이런 것들은 주체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회로 나가게 돼요. 그 사회가 재단할 수 있는 거는 노동의 분업을 통하여, 그죠? 그 사회의 시스템을 돌리는 그러한 부속품으로서만 존재한 거야, 여러분. 이게 바로 한나 아렌트가 개탄스러워하는 근대의 사회의 출현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사회의 공동의 것은 뭐예요? 그것은 바로 대중들이, 그죠? 시민들이, 하나의 세계에 속해 있다라는 거. 결국 공적인 것의 영역의 가장 큰 개념은 세계예요. 여기도 하이데거와 야스퍼스 냄새가 나요. 세계야. 이 세계 안에서 인간들은 공적인 것, 개마인잠, 공동의 것을 소유하는데, 이 공동의 것에는 인간의 인간성, 용기와 사랑과 우정, 이런 중요한 미덕들은 없어, 여기에는. 여기에는 그냥 규격화된 거죠. 이 세계를 토대로 규격화된 사회의 모습만이 존재할 뿐인 거예요. 이게 바로 근대 사회의 특징인 거예요. 모든 것을 다 박탈해버렸어. 소유의 개념도 달라졌고, 그죠? 그 다음에 부의 개념, 부와 소유의 개념이 결합돼 버렸어. 고대 그리스에서는 분리돼 있었어. 결합됐고, 이것이 공적인 것의 영역을 주장하는 건 마르크스고, 이 자본주의는 이러한 소유를
개인의 부로 축적할 수 있다는 게 바로 자본주의잖아요. 이 두 개 다, 모든 것이 다가 고대 그리스에서의 사적인 것과 공적인 영역을 변형시켜서 사회의 출현을 통하여 가능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게젤샤프트는 상당히 폭력적이고, 그리고 상당히 과학적이고 수학적이고, 특정한 기준을 갖고 있으며, 인간의 본래적인 그런 모습들을 허용하지 않는 비인간적인, 그래서 오히려 기계가 되어야만이 그 사회의 일원이 될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공적인 것과 사적인 것을 침식해 들어갔다라는. 그래서 여러분, 사회라는 개념은 고대 그리스의 관점에서 볼 때 근대의 사회의 출현은요, 아주 개탄스러운 일인 거야. 한나 아렌트의 진단에 따른. 예도가 아마 세 번째 강좌에서 이제 다음 시간이겠죠. 이 인간의 조건의 3장, 4장, 5장을 다루고 마지막으로 이제 6장을 다루겠는데, 3, 4, 5장의 주제가 노동, 그 다음에 작업, 그 다음에 행위입니다, 여러분. 이걸 분석하면서 조금 더 깊이 들어갈게. 그러니까 오늘은 2장만 합니다. 공적인 것의 공간과 사적인 것의 영역이라고 하는 이 부분. 그래서 고대에서 로마 시대를 거쳐 중세를 거쳐서 이런 사적인 것과 공적인 것이 어떻게 사회의 개념으로 근대로 오면서는 완전한 오늘날의 현대사회가 출현하는 출발점이 되잖아, 그죠? 그래서 인간의 활동적 삶 역시도 근대로 오면서는 고대 그리스의 개념과는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변질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재미있죠? 이런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한나 아렌트의 그 작품, 그죠? 인간의 조건에 2장을 읽으시면 확 들어올 거예요, 여러분. 이런 변화. 그 기준은 봐도 고대 그리스의 폴리스 개념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대 그리스에서 가정에서만 통용되었던, 폴리스 바깥의 영역에서 통용되었던 그런 경제의 개념이 이제 근대로 오게 되면은 사회의 지배 아래로 들어가게 되고, 그죠? 그것은 이제 인간들을, 그 사회의 구성원들을 평가하고 판단하는 그런 기준으로서 나타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고대 그리스와 같이 노예가 따로 있고, 그죠? 그 다음에 또한 이방인이 따로 있는 그런 시대로부터 벗어났지만, 결국 사회의 출현과 더불어서 고대 그리스의 좋은 삶으로 통용되었던 정치적 동물로서의 인간상은 이제 근대에서는 찾아보기 힘들게 됐다. 그래서 사회적 동물론, 바로 고대 그리스의 정치적 동물의 개념을 점점 잃어가게 됐다라는 거. 이게 바로 한나 아렌트가 인간의 조건 2장에서 말하려고 하는 거라는 거. 그래서 그 장에 활동의 어떤 지역화, 활동의 공간을 부여해주는, 활동의 영역을 나누는 그 부분에서 그리스도교의 선의 개념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대에는 뭐야? 고대의 사적인 것은 공적인 것에는 감추어져 있었어, 그죠? 맞잖아. 그러니까 가정의, 경제의, 생업을 이야기, 으로부터 자유로운 사람들만이, 이런 필연성의 생계로부터 자유로운 자들만이
폴리스에 참여할 수 있었잖아요. 목숨을 걸고 이런 필연성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용기를 가진 자만이 질적으로 다른 좋은 삶에 속하는 폴리스의 정치적 삶에 참여할 수 있었단 말이야. 응? 그래서 폴리스의 공적 영역에서는 사적인 가정경제의 어떤 그런 영역이 들어올 수 없었어요. 감추어져 있었어. 그런데 이런 것들이 이제는 로마를 거치면서 정치적인 것이 점점 사회적인 것으로 변화됐고, 사적인 것이 이제는 점점 공적인 것으로 중세를 거치면서 변화되면서 근대로 오면서 자연과학의 발달과 더불어서 사회과학의 발달을 통하여, 그죠? 사회가 대두되면서, 이러한 고대의 공적인 것의 모습과 사적인 것의 모습은 사라지게 되었다. 뒤섞여져서 이제는 사회가 그 모든 것들을 관리하는 방식으로 변화됐다라고 하는, 감추어져야 될 게 더 이상 감추어질 필요가 없는 그러한 것들이 되었다라는, 개탄스러운 거죠, 그죠? 많은 것들을 배울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대놓고 너는 노예야라고 말하지 않으면서 사회는 그 구성원들을 통제하고 지배한다. 규격화와 평준화를 요구하는 그러한 사회에 보이지 않는 권력을 아렌트는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재밌겠죠? 이런 사적인 것과 공적인 것, 그 다음에 사회의 발생, 이런 걸 통하여 2장을 마치고 난 다음 시간에 예도는 여러분들을 이러한 인간의 활동적 삶을 지배하는 노동과, 그 다음에 또 작업과, 이거 헤어슈텔렌이죠, 그죠? 그 다음에 또 행위가, 정치적 행위가 어떤 방식으로 변질되어 왔는지를 다음 시간에 세밀하게 또 분석하겠습니다, 여러분. 재밌겠죠, 그죠? 자, 얘도 오늘 그 한나 아렌트의 두 번째 강좌, 공적인 영역, 공적인 공간과 사적인 영역이라고 하는 그런 소제목으로 강좌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꼭 이 강좌 들으시고 아렌트의 인간의 조건 2장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예도가 가능한 아주 중요한 논점들을 이야기식으로 풀었는데, 읽어보시면 아마 많은 부분들이 이해되면서 들어올 거예요. 아주 즐거운 시간이었죠, 여러분. 오늘 금요일인데 여러분 어디에 계시든 건강하시고요. 좋은 주말 보내십시오.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그리고 여건이 되시는 분, 그리고 예도TV를 너무너무 사랑해서, 그죠? 애청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 가운데서 여건이 되시는 분들은 꼭 사막의 철학자 예도를 후원해 주시고, 예도TV로 자발적 수업료도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얘도 물러갑니다. 추스.